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 이용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죠. 카카오톡의 카카오, 이 두 업체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의 과점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이 온라인 운동장, 그 무게중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입니다. 네, 김중태 IT 문화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다음하고 카카오, 손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은 청취자들 위해서 어떻게 합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합병 법인이 출범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합병 형태인데요. 예. 그 다음에서 신주를 갖다가 4,300만 주 발행해서 카카오의 기존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을 기해서 합병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떤 기술력이 어떤 방식으로 좀 합쳐지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병을 계획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측은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것이 잘 맞아가지고 합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도 그렇고 저희들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을 위주로 하는 포털인데요. 네이버에 상당히 많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 8년만 하더라도 검색 점유율이 30%대를 갖다가 오가면서 어느 정도 제2의 업체로서 이 시장을 견뎠었는데요. 예. 지금 그것이 10% 전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네이버 독과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갖다 견제할 만한 새로운 쪽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카카오와 모바일 플랫폼 많은 쪽의 회원수가 될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카카오톡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콘텐츠라든지 새로운 어떤 포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요소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 제공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제약원은 그 이후의 서비스가 성공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포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와 기술, 서비스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둘이 서로 이해 득실이 맞아가지고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두 업체 다 현재 위기 상황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그래도 다음과 카카오 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이득을 봤을까 이번 합병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는 카카오톡이 좀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을 우회 상장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시가총액을 장외 기준으로 있을 때 2조가 넘는 큰 그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상장함으로써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으로서는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맹세히 걷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유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을 인수함으로써 카카오톡 모바일 플랫폼과 회원을 갖다가 바탕으로 다음의 콘텐츠를 이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카툰이라든지 만화를 갖다가 카톡을 통해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뉴스를 갖다가 카톡을 통해서 제공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카톡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 한 2, 3년 뒤에는
다음의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2, 3년 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이 이득을 좀 보는 그런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이 다음 카카오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의 외형적인 비중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 시장에서 변화라는 것이 아마 거기 검색 포탈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하고 카카오가 그 합병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요. 약 3조에서 4조 정도의 어떤 이 규모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약 3조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뭐 합병된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4조까지도 금방 올라갈 거로 보는데요. 주식 시가총액이요? 예, 시가총액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사이로 현재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10원 예. 정도 되면요. 근데 이것이 검색 포탈 1인 네이버의 25조 원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군요. 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금액을 가지고서 어떤 네이버를 갖다가 위협적으로 할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외형적인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에 비견되는 카카오의 어떤 거기 막강한 현역을 맞춰내가지고 2위 견제자로서의 역할은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 외형적인 비중보다는 서비스의 어떤 거기 상승 효과에서 네이버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 어떤 혜택이 있을까? 또 뭐 온라인 이런 이용에 있어서 어떤 좀 뭐랄까요? 이익 이런 게 있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 같은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카카오를 이용하면서 메신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 콘텐츠가 많이 찾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그걸 하면서 바로 뉴스를 갖다가 보고서 뉴스를 링크한다든지 만화를 갖다 보면서 만화를 링크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탈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훨씬 더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재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정보의 공유가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두 업체 합병했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는 이제 다음이 종전 한 30%대에서 최근에는 한 10%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사실상 카카오톡이 또 반대로 독점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의 독점이 국내에 제한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4억명을 넘어가지고 글로벌한 서비스로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 시장 진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반면에 카카오톡은 1억 한 5천 가까운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다 국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시는 게 1억이 넘었다 그러면 1억 몇 천이라 그러면 이것을 사용자 수를 보는데 그건 아니고 누적된 전화번호 수입니다. 이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요. 같은 사용자가 전화를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가입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거의 국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도 그렇게 1억 4천 5천 되지 않고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문제는 있지만은 국내 시장에 있을만큼은 카카오의 어떤 거기 모바일 전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네이버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을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어텐션 경제에서 어텐션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이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의 사실상의 그 독과점 구조의 이런 시장 구조, 어느 정도 지나야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의 구글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라든지 아니면 국내 네이버가 독점하는 이런 시장 구조들은 제2나 제3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정도고요. 예.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려 그러면은 플랫폼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위 업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만은 임대들도 거기다 몰려 있고 현금도 그쪽에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위 업체가 더 적은 인력과 더 적은 현금으로 이걸 갖다가 따라잡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구도의 변화라는 거는 가장 큰 변화는 극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은 바로 이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는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한 저기 시장을 형성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쿠팡이나 히키모토 같은 업체들이 기존의 오픈마켓을 갖다가 위협하는 새로 저기 소셜 마케팅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변화였던 거 극적인 변화됐는데요. 당장 아마 네이버가 과점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PC 시장이라든지 검색 시장에서는 변화가 되려면은 어렵다고 보고 또한 다음과 카카오톡 합친다더라도 1위를 갖다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극적인 시장 변화, 웨어러블 PC가 좀 더 보급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검색이라든지 IT 생활 문화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됐을 때 극적인 이제 시장 구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플랫폼의 변화가 수반돼야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그런 비중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럼 당분간의 어떤 급격한 플랫폼의 변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약 한 2, 3년 정도는 플랫폼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저기 기존의 스마트폰이 플랫폼의 거기 구도를 형성했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컴퓨터 자동 통역 시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류들이 인류 최초로 언어 장벽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 자체가 완전히 급변하게 될 건데요. 이게 하나의 저기 변화의 극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렌즈라든지 아니면 전자문신이라든지 이런 몸에다가 붙인다든지 삽입한다든지 하는 웨어러블 PC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 웨어러블 저기 IT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 체제가 달라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검색 방식이라든지 사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강자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예. 그 시기가 한 2, 3년 뒤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 3년 뒤부터도 새로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몸에 붙이거나 착용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일반화되면 미디어 시장에도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디어 시장에는 당연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죠. 이미 아신 것처럼 얼마 전에 포커스라든지 메트로라든지 무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하나둘씩 속속 폐관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좀 남아있는 상태로 바뀌고 있는데 불과 스마트폰이 등장이 되는 2010년마더라도 보급되자마더라도 아침마다 지하철에 가면 무가지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중동 기존에 거기 큰 언론사에 있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도 많이 무가지로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불과 1, 2년 만에 순식간에 무가지로 시장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또한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가 자율주행 차량하고 그리고 아니면 웨어러블 PC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새로운 IT 제품이 가지고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아마 근간에 아마 변화를 이룰 것은 지금 현재 카톡하고 다음이 합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메신저 자체가 포탈로서 기능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라인이라든지 밴드 같은 네이버에서도 여기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카톡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따라서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을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를 제공하는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들이 어떤 입지를 전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한번 포탈에 정색되느냐 아니면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여력을 다시 한번 찾는 얘기를 마련이나 그런 변화가 아마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소비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의 이 독과점 구조,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저희 독과점 구조는 완화되고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거기 담하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개 업체는 고사하고 2위 업체가 2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게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이런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건 사실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상태든 간에. 그래서 맥주 시장이 과거에 오비 독점에서 카스가 등장하고 나가지고 하이트, 오비 이렇게 3자 부지들이면서 맥주 시장이 다양화되고
폭발적으로 된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이 이 업자로 좀 지배적으로 올라서고 SK가 주체가 돼가지고 3위 업자들도 적지 않은 어떤 그 지배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그게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동통신 경우에도 당초 이제 한국이동통신 SKT 전신이었죠. 여기 독점 구조였는데 현재는 SKT, KT, LG, U+가 어느 정도 좀 삼각 체제를 이루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런 체제가 소비자들에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주목할 게 결국은 이게 미디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털 사이트, 특별히 이제 네이버가 지금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순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은 언론 시장까지도 이런 온라인 포털이 독점함으로써 좀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사 자체를 생산한다든지 편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캐스트라든지 다양한 기존의 그 네이버에서는 자신네들이 제목을 편집하는 것도 포기를 했고요. 언론사들이 각자 그 기사의 제목을 편집하고 있고 또는 첫 화면도 편집하기 때문에요. 편집은 그 네이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사만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대충 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들만 거의 100여 군데가 되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대형 신문사 몇 개 정도 10개 이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포탈의 어떤 거기 시장과 그 돈에 종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네이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어떤 적 입장을 취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평가가 받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할 수 있는 게 관문받기 역할, 이름이 포탈인 것처럼요. 언론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언론 자체를 기사를 생산한다든지 현재는 편집까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을 따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국민께서 봤을 때는 편리한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 언론사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연속 뉴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자학적인 제목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 언론사들이 포탈에 스스로 정속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간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네이버의 문제보다는 좀 더 거기 바른 철학을 가진 언론사들이 꿋꿋하게 자신의 철을 갖다 견제하면서 언론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일어날 이번에 카톡 계열을 통한 미디어의 소비라든지 또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날 웨어러우스 시시된 미디어의 소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콘텐츠 생산하는 언론사들의 몰락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언론사들도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자기들의 좀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언론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거기 새로운 매체들, 즉 인터내셔널 매체 시절에 거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했고요. 또 한 번의 기기였던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시대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그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포털의 종속을 스스로 강화시켰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별로 언론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까지가 망한 것처럼 좀 지나게 되면은 기사들이 있는 일반 신문사들 중앙 일간지가 망하게 될 것이고 중앙 TV라든지 케이블 TV들도 상당수 거기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언론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중태 IT 문화원장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에 따른 미디어 시장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